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 얘기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형이 나왔는데 지금 위증교사가 무죄가 났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 압수수색만큼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 방송하다가 여기 있는 패널분들하고 다 뭐라고요? 맞아? 막 이랬거든요.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네. 다만 그 존중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뭐냐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결국에는 3심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또는 뭔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면 그런 거를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가서 그 재판 시스템 내에서 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존중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개인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1심 판결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그거 질문 드리고 상급심에 싶었어요. 가서. 2심에서 뒤집혀야겠죠? 그게 뒤집히겠죠? 왜 그렇게 보냐면요. 네. 이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일단 그 김진성 씨의 진술, 법정 증언을 6부분으로 나눠서 그 6부분 중에 4부분은 위증이 맞다. 그래서 위증죄로 처벌도 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한 그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법원이 교사 행위가 된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교사는 맞는데 그런데 법률 용어로는 이제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라고 해서 지금 무죄를 줬단 말이에요.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 그 뭐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시하면서 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써놨냐면 이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그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이 되는 전화 통화는 2018년 12월 22일과 2018년 1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한 것은 그 다음 해 2월 14일이에요. 중간에 한번 원래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증인신문 기일이 있었는데 한 번 일방적으로 안 나가요. 본인이 좀 고민을 하다가 안 나가고 2월 14일에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이 한 7주에서 7주 반 정도 되잖아요. 네. 법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를 할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갈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뭘 물어봐서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도 이제 확실하게 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김진성 씨는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만나가지고 진술서라는 걸 작성해요. 네. 그 진술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 한번 초안을 작성했다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손으로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수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그 대화가 있었던 내용들대로 거의 진술해요. 법정에 나가서. 이 김진성 씨는 돌아가신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그 수행비서라고 하는 지위의 특성상 네. 2002년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간에 그런 협의도 없었지만 그런 협의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수행비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알 수 없는 내용들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가 그런 걸 알 수 없는 위치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통화 녹음에서 많은 내용들을 종용을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증언이 됐는데 7주에서 7주 반 정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법원이 정범의 고의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돼요. 빌드업 위증교사. 이게 뭐냐면 네. 사건의 피고인이나 혹은 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네. 내가 정말 위증을 시켜야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식으로 증인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접촉해서 이렇게 다 그 위증을 요구하거나 부탁해 둡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는 쏙 빠지고 변호인한테 토스를 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증언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형성이 돼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변호인에게 어떤 루틴한 절차를 맡기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해요. 이렇게 빌드업 과정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단계를 밟아서 하면 위증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법조인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지금 보고 있고 네. 아마 상급심 재판부도 특히 고등법원에 가면 정치적인 의미의 진보 보수가 아니라
사법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지향하는 법관이 보면 네. 이건 수용할 수가 없는 결론이에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저는 그 재판부가 봐도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위증교사는 처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재판하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증인이 말하는 걸 어떻게 믿냐.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건 증인이 아니라 나의 참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판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네. 아주 그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서 네. 물론 저희는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뭐 나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 나아가서 대법원에서는 특히나 사법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 판결의 결론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48분 정도 이제 49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 시작 딱 하기 전에 변호사님 그러셨어요. 아, 이게 40분, 50분 너무 긴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다 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했거든요. 오늘 아쉬우시면 또 나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네, 강제로 제가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댓글 올라오신 거 쭉 이제 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뉴스엔진 흥하자. 아우, 감사합니다, 목성님.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흥해질게요. 여러분들도 한 분당 10분씩 소문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무님께서 송영훈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슈퍼챗에 대해서도 좀 문의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만 슈퍼챗을 조금 닫아놨어요. 좀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좀 슈퍼챗을 닫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픈을 할 거고 또 저희 방송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까지 받고 있는 슈퍼챗은 모두 100% 사랑의 열매 기부하기로 한 거 아시죠? 아, 네.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쏘고 싶었던 거 잊어먹지 마시고 꼭꼭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저희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변인님 자주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다음에 언제 나오실지 약속 받아 놓을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애독자님께 인사드리고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네, 뉴스엔진 지금 라이브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앞으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맞죠?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면 제가 송 변호사님 다음번에 또 모실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